오늘 말한 5가지 중 당신에게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축하해요. 당신은 이미 여우 같은 매력을 가진 정말 괜찮은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해가 많은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여우 같은 여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 여자분들 입장에선 참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활하다, 계산적이다, 남자를 가지고 논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연애에서 말하는 여우 같은 여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꽤 다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여우 같은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다. 여우 같은 여자와 곰 같은 여자의 차이점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착하고 순한 편인데 왜 연애할 때는 항상 제가 더 힘들까요?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곰 같은 여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곰 같은 여자는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가 기본값이고 상대 기준에 잘 맞춰주고 웬만하면 잘 참고 갈등 상황을 잘 넘깁니다. 또한 분위기 떼는 걸 싫어해서 남자 쪽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더라도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죠. 여기서 보면 성격적으로 절대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애 시장에서는 이 착함이 매력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들이 말하는 여우 같은 여자는 절대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연애보다 내 삶이 먼저 정리되어 있다. 이 차이가 남자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럼 여우 같은 여자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여우 같은 여자는 남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는 연애에서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거 해도 될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상대방의 의견을 절대 묻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곰 같은 여자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눈치를 봅니다. 반면 여우 같은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다다음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갔다 와도 괜찮아? 대신 그 다음 주에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이 문장 안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덧붙이죠. 또한 아주 살짝 남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을 넣기도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남자 입장에서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걸 함부로 거절했다가는 내가 쪼잔한 남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반대로 여자의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자기 기준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말도 할 줄 알면서 나를 나름 배려할 줄도 아네. 이런 식으로 느껴지죠. 주도적인데 이기적이지 않은 여자.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두 번째, 여우 같은 여자는 자신만의 남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없는 연애는 늘 비슷한 말이 따라옵니다.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이 문장 어떻게 보면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연애에서는 꽤 위험한 신호죠. 지금 이 선택이 내 취향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나온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날 잠깐 느낀 감정의 파동에서 나온 건지 본인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태에서의 연애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위험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는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의 기준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성향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오래가기 힘든지, 감정이 커져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지, 이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는 건 사람을 까다롭게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우 같은 여자는 첫인상이 애매해도 쉽게 잘라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알아볼 시간을 주고 나 또한 상대방을 알아가죠. 또한 그 기회도 관대하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썸이 길어져도 조급해하지 않고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과 태도 그리고 지속성과 일관성을 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남자들이 생기죠. 확신은 없는데 관심만 받고 싶은 남자, 관계의 주도권을
빨리 가져가려는 남자, 기준 없는 친절로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남자, 순간의 욕망으로 스킨십을 하려는 남자. 이런 남자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뭔가 계산적인 것 같아. 나를 안 좋아하나?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건 계산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남자들, 자기 삶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된 남자들만 그 여자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죠. 그래서 여우 같은 여자의 연애는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그 여자와 행복한 연애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건 어장이 아니에요.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애가 아니라 자기 인생 위에 아주 살짝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올려놓는 아주 자연스러운 필터링이죠. 그리고 이 기준이 있는 한 연애는 더 이상 불안의 영역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우 같은 여자는 자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스스로 묶어둡니다. 괜히 야해 보일까봐, 괜히 싸 보일까봐. 그래서 자신의 말투, 농담,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차단해버리죠. 그런데 현실은요, 남자는 여자를 이성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에서 관심이 시작됩니다. 여우 같은 여자는 이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 선 안에서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만 남자가 선을 넘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멈추고 내가 원할 때만 허용합니다. 이때 남자 마음속엔 이 감정이 동시에 생기죠. 끌리긴 하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자네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자극과 존중, 신비로움, 이 조합은 남자에게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여우 같은 여자는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개팅이나 관계 초반에 남자들이 외모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건 사실 성격도 말솜씨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지 않은가?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은 재미있게 말을 잘한다는 뜻도 아니고 분위기를 주도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남자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단답으로 끊지 않고 한 문장 정도 더 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다시 질문을 해주는 것, 혹은 그 남자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 한번 끄덕여주는 것, 그리고 상대가 던진 말에 아 그랬었군요 라면서 호응해주는 것. 여자들이 이 정도 행동만 해주어도 남자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가 혼자 애쓰게 만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여우 같은 여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편안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편해 보이지 않는 선까지만 정확하게 지키죠. 그 선만 넘어도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여지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는 속도에 맞춰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기 매력을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에서는요, 매력의 양보다 꺼내는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우 같은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진짜 여우 같은 여자의 힘이죠. 다섯 번째, 여우 같은 여자는 삶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공 같은 여자가 연애에서 자주 손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하루가 텅텅 비어있는 것 같네 라는 인상이죠. 이 인식이 상대방에게 생기는 순간 관계의 무게추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우 같은 여자는 실제로 바쁘지 않아도 늘 바쁘게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기보다는 밀린 강의를 하나 듣고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가족과 몇 마디를 나누고 오늘 하루에 작은 체크 하나를 남깁니다. 이게 대단한 성취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하루는 이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선택은 호의가 아니라 가치로 느껴지고 그 순간 여자의 매력은 말하지 않아도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한 5가지 중 당신에게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축하해요. 당신은 이미 여우 같은 매력을 가진 정말 괜찮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 주변엔 남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공 같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우 같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한 번뿐인 인생, 조금 피곤하더라도 사랑받으면서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게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이죠. 또한 한 가지
가지. 곰 같은 여자든 여우 같은 여자든 그 남자보다는 내 인생의 기준을 잘 잡으면서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모 중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외모는 상대방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건 당신만이 가진 말투, 태도, 에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예쁜 여자, 그 중에서도 외모 편이에요. 이 영상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내가 잘못 관리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말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외모로 줄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외모는 바꿀 수 있고 방향만 맞추면 충분히 누구나 매력적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방향을 여자의 기준이 아니라 남자의 뇌가 실제로 반응하는 기준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여자들이 생각하는 예쁨과 남자들이 느끼는 예쁨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와 진짜 예쁘다 하는 얼굴이 남자들 눈에는 예쁘긴 한데 끌리진 않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자의 미적 기준은 패션 잡지나 SNS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남자의 본능, 즉 진화 심리학적인 구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남자의 외모 기준은 본능에서 시작된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젊음, 건강,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보이는 여자의 외모에 끌립니다. 이건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뇌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구조에 가까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겠다, 왠지 안정돼 보인다, 이런 신호를 그 여자의 외모에서 먼저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맑고 깨끗한 피부, 생기가 드러나는 눈빛, 과하지 않은 균형 잡힌 얼굴, 지나치게 마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체형, 이런 요소들 전부 남자의 뇌 안에서는 건강하다, 무리 없는 상태다, 함께 있어도 안정적일 것 같다 라는 신호로 처리되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예쁨은 눈에 확 튀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이 되는 느낌에 훨씬 가깝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너무 공격적인 이미지, 너무 날카로운 인상, 너무 인위적으로 바뀐 외모는 처음에 시선을 끌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함이 떨어지고 결국 남자의 마음을 오래 끌어당기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자의 본능은 자극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감에서 훨씬 더 오래 반응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남자가 좋아하는 외모의 1순위는 여성스러움이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성스럽다라는 말을 들으면 촌스럽다, 옛날 스타일 같다, 혹은 일부러 꾸민 느낌이다, 이런 부분을 떠올리시는데, 남자가 말하는 여성스러움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남자에게 여성스러움은 섹시함이나 노출이 아니라 부드럽고 안정적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흐름이 느껴지는 머리 스타일, 각지지 않은 실루엣, 눈에 자극적이지 않은 컬러, 전체적으로 둥글고 유연한 인상,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남자의 뇌에서는 편하다, 가까이 가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라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머리 스타일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긴 머리든 단발머리든 상관없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여자의 머리카락, 그 부드러운 곡선 자체가 여성성을 상징하죠. 남자는 그런 모습에 본능적으로 자극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 길이보다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과하게 각 잡히지 않은 느낌, 너무 광해 보이지 않고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 그 균형에서 남자들이 말하는 진짜 여성스러움이 완성됩니다. 정돈스러운 느낌에 부드러움이 합쳐지면 정말 당신이 가진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쁜 얼굴보다 중요한 건 바로 표정과 분위기다. 이 부분은요, 정말 많은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얼굴이 엄청 예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특별한 이유는 눈이 크다거나 코가 높다거나 그런 디테일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여자만이 가진 표정과 분위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여자 얼굴의 세부 요소를 하나하나 보지 않습니다. 눈매, 코,
입,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호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의 전체 인상, 같이 있을 때 느꼈던 분위기,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자주 웃는 표정, 얼굴이 자연스럽게 풀려있는 상태, 시선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얼굴형이나 이목구비보다 훨씬 더 강한 매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만났을 때 편안한 여자를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자에게 중요한 건 그 여자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그 여자 앞에서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예쁜 얼굴보다 인상이 좋은 여자에게 남자들은 예쁘다는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몸매는 마름이 아니라 라인입니다. 이건 꼭 짚고 가야 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몸매는 절대 마른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마르면 매력이 반감되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가 반응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숫자, 체중, 사이즈가 아니라 옷 위로 보이는 전체적인 라인이죠. 그래서 같은 몸무게여도 라인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살 빼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라인을 만들어야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전략적이죠. 다섯 번째, 피부와 전체적인 아우라. 남자들은 깨끗한 피부를 보면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낍니다. 하얗냐 까맣냐의 문제가 아니라 맑아 보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피부 위에 얹히는 것은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 부드러운 컬러감, 정돈된 스타일, 바로 이것들이죠.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티나는 꾸밈보다 자연스럽게 관리된 느낌이 훨씬 더 예쁜 외모를 만들죠. 여섯 번째, 스타일링의 핵심은 편안함이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링의 핵심은 절대 화려함이 아닙니다. 눈에 띄기 위한 꾸밈보다는 보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이미지에 더 강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기준은 딱 세 가지예요. 청순함, 부드러움, 여성미.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스타일링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유행을 따라가도 색감이 너무 강하거나 메이크업이 너무 과하거나 옷의 실루엣이 공격적으로 느껴지면 남자 입장에서는 예쁘다 보다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인상이 먼저 들어요. 남자들이 오랫동안 끌리는 스타일은 사진에서 튀는 스타일이 아니라 실제로 마주했을 때 옆에 계속 있고 싶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고 싶다는 방향보다는 편안하게 머무르고 싶게 만든다는 방향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오래가죠. 스타일링의 목적은 남자의 시선을 빼앗는 게 아니라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 외모 중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외모는 상대방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건 당신만이 가진 말투, 태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매력은 외모로 시선을 끌고 당신만이 가진 성격과 태도로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을 붙잡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당신의 연애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자의 기준에서 예쁨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여성미, 부드러운 분위기, 그리고 당신만이 가진 라인입니다. 외모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방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